네, 대표님. 오늘은 이제 설날에 받게 될 세뱃돈으로 살 만한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요? 아무래도 이제 우리 메이커분들이 이 영상 시청하고 있을 무렵이 아무래도 이제 설 바로 직전이거나 아니면 설이 딱 끝났을 때야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설 세뱃돈을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. 딱 그 시기일 것 같거든. 근데 뭐 예전에는 가지고 와서 뭐 엄마가 나중에 크면 주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예금을 해놓잖아. 적금 들듯이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주식을 사서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. 뭐 나도 그렇고 그런 주식 관련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, 특히 우리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어떤 거 자녀 세뱃돈 받으면 어떤 종목을 사주는 게 좋을까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이 정보를 우리 이제 고객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캐시메이커 채널의 우리 구독자분들, 그러니까 메이커분들에게도 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. 그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종목이에요?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이제 이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으로 주식을 살 때 대부분 삼성전자를 많이 사지. 물론 뭐 난 삼성전자 좋게 봐. 좋게 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오히려 좀 탄력적인 부분, 퍼포먼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오히려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LG전자를 나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. LG전자. 이유가 있을까요?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수혜주였어. 팬데믹의 수혜주였어. 왜냐하면 우리도 알지만 그때 당시 보복 소비도 나오면서 가전제품을 굉장히 많이 샀잖아. 맞아요. 그래서 참고로 너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 혼수를 딱 하는 시점이 그때였잖아. 맞아요.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렸잖아. 네.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쌌거든. 맞아요.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말 그대로 가전이라는 게 이게 한번 사놓으면 TV 같은 것들이 특히 요즘 같은 거는 뭐 10년 이상 쓰잖아.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놓으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되려면 지금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거든. 그러면서 LG전자의 주가 역시도 많이 하락을 했어. 근데 이제 올해도 그러면 이 부분이 나아질까라고 할 때 물론 올해 아주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은 지난해 4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판매량 자체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기서 판매량 둔화는 마무리된다라는 거고,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 가전사업부의 LG전자의 가전사업부의 지난해 악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난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가 올라갔잖아요. 원가가 올라갔고 거기에 다들 뭐 여러 뉴스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뭐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러면서 운임비라 이런 것들이 운송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. 그런데 요 부분이 이제 좀 하락을 한다라는 거지. 최근 들어서 보면 알겠지만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, 그다음 요즘에 뭐 공급 병목 현상 없잖아.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에 운송비가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요 표를 준비한 것처럼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진은 좀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러면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단순히 이제 가전사업부에서의 영업환경 개선만을 보시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? 그건 아니지. 지금 이게 컨셉이 그거잖아. 자녀에게 좀 사주고 싶은 종목이니까. 그쵸. 아주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장기적인 흐름도 보고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, 결국에는 자녀가 커 나가는 만큼 그 기업도 커 나가야 되잖아. 그럼 LG전자가 만약에 가전사업뿐만 있으면 커 나간다기 보기에는 어렵지. 왜냐하면 가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이클 산업이 돼버렸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면 LG전자를 나는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, 결국 최근에 LG전자의 핵심 어찌 보면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자동차 전장 사업부지. 나는 자동차 전장 사업부가 이 주식을 사서 이 자녀들이 커 나가는 만큼 전장 사업부 역시 LG전자가 커 나갈 것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고,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LG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철수를 하고 거기에 자동차 전장 사업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지. 거기서 실제로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.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보던 게 최근 들어서는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이제 슬슬 자동차 전장 사업부에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, 이런 흐름은 올해 조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. 지난해 LG랑 글로벌 주요 기업인 자동차 이제 이 우리로 따지면 현대위아나 만도 같은 회사지.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마그나라는 회사와 지금 합작법인을 세웠잖아. LG 마그나라는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부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,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뭐 가시성 효과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거지.
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건 이 전기차 전장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,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 분야인데, 이 LG전자가 이 시장에서 좀 경쟁력 있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? 일단 지금 LG전자가, LG 마그나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는 이제 이 파워트레인이야.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전기차의 모터인데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좀 사업의 성장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LG전자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TV도 있는데 또 뭐 하나가 있잖아. LG전자 하면 트롬 생각 안 나? 그쵸. LG 트롬. 그러니까 세탁기, 그 다음에 건조기, 그리고 스타일러 이쪽에 모두 들어가는 게 모터야, 모터. 이미 LG전자는 모터에서 그만큼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거든. 그러니까 이 가전 쪽의 모터 기술을 자동차 전장 쪽으로 넘겨온 거고, 만약에 LG전자만이 했다면 좀 어려울 건데, 이게 아무래도 마그나랑 같이 합작을 하면서 전기차, 그러니까 이 자동차 쪽에 또 노하우를 같이 접목을 시킨 거지. 그러면서 이 파워트레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, 뭐 여기 뭐 자료를 보면 요런 거거든. 요런 거고,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그 LG전자가 적극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어.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이제 점점 전장화가 되고 있잖아.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동차 실내 내부에 보면 물리 버튼들이 많았는데 최근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. 그러면서 자동차 딱 보면 전기차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잖아. 맞아요. 근데 이걸 사실 딱 보면 뭐냐면 TV거든. 맞지? 그러니까 그런 TV는 원래 또 LG전자가 원래 잘했잖아. 그런 것들이 원래 전자제품 쪽에서 잘하던, 가전 쪽에서 잘하던 걸 전장으로 기술을 녹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고, 실제로 뭐 그게 잘 팔리고 있으니까 지금 실적으로도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, 마그나랑 또 합작을 하면서 기존에 안 했던 뭐 라이다라든지 그 다음에 VTX 그 반도체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개발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지금은 이 모멘텀이 약간은 좀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LG전자는 그 애플카 이슈는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. 네.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가 크는 만큼 LG전자 장기 투자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세뱃돈으로 살 만한 종목을 LG전자로 소개시켜 드렸어.